반갑습니다. 한강은 멀다의 현유아입니다. 틀어놓기만 해도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틀어두세요. 우리는 추격 대신 구간을, 감정 대신 규칙을 선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변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지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장은 체력이 약합니다. 휴가 일정이 겹치면 거래량이 줄고 호가가 얇아집니다. 이때는 작은 주문도 가격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유동성이 얕은 구간에서는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급격히 흔들린 뒤 제자리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방향을 미리 단정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가 저가 고가로 구성된 하루의 박스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만 규칙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손절 가격은 진입 전에 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때에만 박스팍 확장 전략으로 전환하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연말과 연초 초반에는 이러한 특징이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일정 이벤트가 더해지면 변동성은 한 단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 시각이 한국 시간 기준 새벽과 밤으로 갈려 있으니 포지션 크기와 자동 주문을 미리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귀금속 시장을 먼저 보시기를 권합니다. 은 가격은 올해 큰 폭으로 올랐다가 주초 하루에 약 2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도 같은 날 한 자릿수 중반 구간으로 밀렸습니다. 연중 급등으로 과열 신호가 누적된 직후 선물 증거금 상향 공지가 나오자 레버리지 포지션이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증거금이 오르면 차입 규모를 줄여야 하므로 청산 물량이 단기간에 몰리기 쉽습니다. 연말에 얇은 호가가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다만 단기 급락이 곧장 추세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업 수요와 채굴축 제약 같은 중기 요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 부품에서 은의 소비가 증가하는 흐름은 쉽게 꺾이기 어렵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구간으로 관리하시고 중기 방향은 수급 지표로 따로 확인하시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현물 프리미엄이 높게 유지되는지, 정년소 가동과 재고 회전이 정상화되는지, 대형 생산지의 공급 변수가 줄어드는지 같은 항목을 차분히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달러 지수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약세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최근 값이 98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연중으로는 하향 압력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달러가 약해질수록 달러 표시 자산의 명목 가격 민감도는 높아집니다. 금과 은이 먼저 크게 움직이고 달러가 약해지는 조합은 위험 자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외 투자자의 환산 수익이 좋아지고 달러 부채의 실질 부담이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록 공개를 앞둔 외환 시장은 거래량이 얇고 방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표 전에는 변동성 대비 손익비가 불리해지기 쉬우므로 노출을 줄이시고 발표 후 실제 문구에서 방향성이 확인될 때 단계적으로 비중을 조절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8만 달러대 중후반에서 박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기대와 달리 연말 성과는 한 자릿수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레버리지 잔고와 기대 심리가 동시에 가벼워졌습니다. 이 상황은 다음 상승 구간을 준비하기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포지션이 가벼울수록 추격이 줄어들고 구간 매매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단기 기준선은 명확하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9500달러를 일봉 종가로 돌파한 뒤 거래 대금이 동반 확대되면 상단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때는 98,000달러 부근을 다음 목표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85,000달러 초반이 깨지면 박스 하단 재검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에서는 체결 강도와 스프레드를 먼저 보시고 약하면 분할 대기, 강하면 짧은 탄력 추종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귀금속이 먼저 급등한 뒤 비트코인이 후행 랠리를 보인 시점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반복을 전제로 삼을 수는 없지만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순서가 만들어졌던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건은 타이밍을 확률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금과 은의 변동폭이 급격히 축소되는 구간이 오고 동시에 달러 약세가 유지되며 위험지표의 급락이 진정될 때 비트코인의 방향성 거래가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주가지수 선물의 변동성 지표와 달러지수, 주간 고용지표를 동시에 확인해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목표폭을 넓히시고 하나만 충족될 때는 목표폭을 절반으로 줄이시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이더리움의 내부 수급은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치 대기 물량이 출금 대기 물량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집계에서는 예치 대기가 수십만 단위로 늘었고 출금 대기는 절반 수준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예치 대기가 커지면 잔금 물량이 증가해 단기 유통량이 줄어듭니다. 출금 대기가 감소하면 즉각적인 매도 압력도 완화됩니다. 이 변화는 가격에 지연되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숫자의 추세가 사흘 이상 연속되는지, 대기 처리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지, 네트워크 수수료 소각량이 늘어나는지 같은 보조 신호를 병행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 구간은 3,000달러가 경계입니다. 이 수준을 거래 대금 확대와 함께 넘어설 경우 3,200달러와 3,400달러가 순차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2,800달러와 2,650달러는 하방 방어선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현물 프리미엄과 파생 미결제 약정의 괴리가 커질 때는 속도를 낮추시고, 현물 프리미엄이 동반 확대될 때는 목표 폭을 한 단계 넓히셔도 무방합니다. 체인링크는 온체인과 거래소 수급 신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줄었다는 관측과 대형 지갑의 매수 강도가 둔화되었다는 해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표본 기간과 데이터 소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격 구간을 먼저 기준으로 삼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12달러 초반 수요대가 유지되면 기본 지지는 유효합니다. 13달러 중반을 거래 대금 증가와 함께 넘길 경우 다음 상단 구간을 논할 수 있습니다. 12달러가 깨지면 직전 저점대 재확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온체인 지표는 방향을 보조하는 참고 자료로 두시고, 실제 진입과 청산은 가격과 체결 강도 중심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솔라나는 박스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하단을 3번 이상 테스트하면 4번째 접점에서 이탈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단 인접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는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등 확인 뒤 진입하시고 손절을 촘촘히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발란체는 급등 이후 깊은 조정을 거치며 레버리지 잔고가 줄었습니다. 방향 전환은 고점과 저점의 배열이 바뀔 때 확정됩니다.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의 반등은 되돌림 성격일 가능성이 크므로 손익비를 2대1 이상으로 제한하시고 기간을 짧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는 세금 이슈로 종가 근처에 매도 물량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날 오전 첫 반등은 비중 축소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는 비트코인과 귀금 속의 상호작용이 특히 민감합니다. 은과 금이 급락으로 과열을 시키는 동안 비트코인은 박스 상단을 시험했습니다. 같은 시각에 상반된 방향이 나타난 이유는 유동성 회수와 선물 증거금 조정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간 금리와 달러 지수, 증거금 변화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포지션의 상대 매력이 빠르게 바뀝니다. 귀금 속에서 자금이 일부 빠져나올 때 위험 자산이 단기적으로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가 반등하면 비트코인의 상단 돌파 확률은 다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변수의 목록을 암기하기보다 시점의 동시성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증거금 상향 공지가 먼저 나왔고, 이어서는 선물 청산이 확대되며 금이 동반 조정에 들어갔고, 그 뒤 달러가 반등을 시도하며 비트코인이 단기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순서가 이어질 경우 상단 돌파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금 속 변동폭이 빠르게 줄어들면 비트코인의 추세 시도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거시 이벤트는 시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록 공개는 현지 기준 오후 2시에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는 다음날 새벽 시간대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은 현지 기준 목요일 아침, 한국에서는 밤 시간대에 발표됩니다. 의사록은 금리 경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분포를 보여줍니다. 인하 속도와 물가 위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문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화적 표현이 늘고 성장 둔화 언급이 반복되면 향후 인하 기대 확률을 상향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지표는 방향성이 핵심입니다. 4주 평균이 완만하게 상승하면 수요 둔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발표 직후에는 헤드라인 수치만 보지 않으시고 계절 조정 방향과 직전치 수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포지션을 키울 근거가 생기고, 반대로 엇갈리면 노출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정 변수도 달력에 반드시 반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을에 종료된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일부 부처만 정식 예산이 확정되었고, 다수 부처는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마감 시점은 1월 30일입니다. 합의가 지연되면 데이터 공표가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멈추면 시장은 단편적인 뉴스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헤드라인 한 줄에도 호가가 비기 쉬우므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키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마감 연장이 반등을 만들 수 있지만 본질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손익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시고 종가 직전에 노출을 낮추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자산별로 구간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5,000달러와 95,500달러 사이가 핵심 박스입니다.
상단을 일봉 기준으로 명확히 돌파한 뒤 재확인해서 버티면 상단은 지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98,000달러 부근을 다음 목표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재확인에서 밀리면 박스 중앙으로의 폭기를 기본 시나리오로 두시고 중앙값 하단 이탈 시에는 포지션을 절반으로 줄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단을 깰 경우 8만 달러대 초반 수요대가 열립니다. 이 구간에서는 체결 강도를 먼저 보시고 약하면 대기 강하면 빠르게 절반만 진입하시고 손절을 하단 바로 아래로 좁히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더리움은 3,000달러가 경계입니다. 이 수준 위에서 거래 대금이 확연히 늘면 3,200달러와 3,400달러가 차례로 열릴 수 있습니다. 2,800달러와 2,650달러는 하방 방어선입니다. 스테이킹 예치 대기와 출금 대기의 비율을 매일 기록하시고 예치 대기가 출금 대기의 2배 내외를 사흘 이상 유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유지된다면 단기 상승 지속 확률을 상향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금 대기가 다시 커지면 속도를 낮추시고 분할만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물 프리미엄과 파생 미결제 약정의 괴리가 커질 때는 목표 폭을 줄이시고 현물 프리미엄이 동반 확대될 때는 목표 폭을 늘리셔도 무방합니다. 리플은 2달러가 전환선입니다. 이 수준 위에서 일봉 2번을 유지하면 추세 매수 세력이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까지는 박스 중심 기준으로만 단타 대응을 권합니다. 손절은 중앙값 아래에 고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솔라나는 동일 하단을 여러 차례 테스트한 구조입니다. 네 번째 접점은 이탈 위험이 커지므로 하단 근처의 추격 매수는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등 확인 뒤 거래 대금이 붙을 때만 비중을 늘리시는 방식을 권합니다. 체인링크는 13달러 중반 돌파와 거래 대금 동반 확대가 필요합니다. 큰 지갑에 이동 뉴스가 있어도 가격이 반응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발란체는 숏 잔고가 감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반등은 되돌림 비중이 큽니다. 손익비를 2대1로 제한하고 기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규칙은 숫자로 고정하실 때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 거래량이 부족한 날에는 박스 중앙 기준 편차를 평소의 절반으로 압축하십니다. 둘째, 증거금 상향처럼 규정 변화가 나오면 레버리지 노출을 자동으로 줄이십니다. 셋째, 의사록과 실업지표 같은 이벤트 전후에는 비대칭 포지션을 사용하십니다. 발표 전에는 절반 이하로 유지하시고 발표 후 문구와 수치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단계적으로 채우십니다. 넷째, 이더리움은 예치 대기와 출금 대기의 간격이 넓어질 때만 비중을 늘리시고 간격이 줄면 원위치로 되돌리십니다. 다섯째, 달러 지수가 98선 아래에서 머무르면 위험자산 상단 테스트 확률을 상향하시고 99선 근처로 반등하면 추격을 멈추십니다. 여섯째, 셧다운 마감이 일주일 남으면 손익비를 1대1 이상으로만 거래하시고 종가 직전에는 노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십니다. 이 6가지는 이번 주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준입니다. 실전 행동은 간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스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의 거리를 수치화해 두시고 상단에서 매도 체결이 약해지면 절반을 줄이시고 하단에서 매수 체결이 약해지면 역시 절반을 줄이십니다. 둘 중 하나가 강하게 확인되면 남은 절반은 유지하십니다. 손절은 중앙값 상하 1% 내외로 촘촘히 배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발표 전에는 자동 주문을 미리 넣어 두시고 첫 반응에서 급하게 수동 변경을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업지표는 첫 반응 직후 세 번째 분봉의 방향을 확인하신 뒤 짧게만 따라가십니다. 귀금 속은 거래 대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망 비중을 유지하시고 레버리지 포지션은 증거금 조정 이후에 호흡을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트코인은 상단과 하단의 되돌림을 이용한 구간 매매를 기본으로 하시고 상단 확정 전 추격 매수는 금지로 고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더리움은 예치 대기 우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분할 매수를 이어가시고 체인링크는 지지 구간 확인 거래로 제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셧다운 마감이 다가오면 전체 노출을 단계적으로 줄이시고 이벤트 캘린더는 하루 전에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확률로 정리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의 상단 돌파는 거래 대금 증가와 달러 약세가 동시에 나타날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면 상단 유지 확률을 60% 구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충족되면 40% 구간으로 낮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더리움의 누적 예치 대기가 출금 대기의 2배 이상을 사흘 연속 유지하면 단기 상승 지속 확률을 65% 구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귀금 속의 증거금 인상 직후 이틀은 양방향 흔들림 확률이 70%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이 기간에는 레버리지 노출을 절반으로 제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셧다운 마감 일주일 전부터는 정책 뉴스 한 줄의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60% 구간으로 높아집니다. 이때는 손익비를 보수적으로 잡고
기계적 리밸런싱으로 심리를 관리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발레 한 번으로 규칙을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 장기 성과에 유리합니다. 현금은 안전벨트입니다. 타이밍은 구간입니다. 리밸런싱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규칙을 다듬습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에게 있습니다.